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제가 이 영상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다른 백신을 맞았다, 혹은 주사를 안 맞았다, 이런 정보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예. 백신 바꿔치기 의혹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접종을 맞은 당일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작성자는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 닫혀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네. 가려진 파티션에서 간호사가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백신을 문 대통령에게 놨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후 이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과 모바일 통해 급속도로 번졌고요. 정부가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 논란에 거듭 문제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을 안심시킨 내용에 대해서 정면 공격하는 그런 글이 되었던 건데, 네네. 그냥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백신에 대해서 무지한, 그래서 정부를 공격할 마음만이 가득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퍼뜨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일단 화이자 백신은요, 냉동고와 또 그 주사기에서 약을 뽑을 때 실험실 수준의 그 설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게 없이는 그냥 화이자 백신을 그 상온에 보관을 했다간 사람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종로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동영상에 캡을 언제 씌웠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삭제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좀 편집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요. 네, 이거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니까 즉각 해명을 했죠. 예,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운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주사 바늘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의료진들의 다양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의료진이 현장에서 자신이 바로 주사기에서 그 주사액을 뽑은 다음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거나 네. 뭔가 다른 행동이 필요할 때 리캡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건 리캡 자체를 훈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네, 예. 주사기 액을 뺐을 때 그 바늘이 계속 상온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다시 캡을 씌우는 거예요. 네, 캡을 씌워서 네. 아예 오염되는 걸 차단을 하는 거를 특히나 그 간호사 교육을 받을 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가르친대요. 네. 일부러. 왜냐하면은 아무리 능수능란하다고 해도 바늘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주사바늘 찔려서 병이 옮거나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간호사도 안전하고 오염에도 방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사기에서 주사액을 뺀 다음에 바로 리캡하는 걸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질병청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했고, 네. 또 전문가들도요. 지금 뭐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지난달에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동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네. 생중계가 됐고 주사기 바늘을 리캡한 이후 맞는 장면이 다 전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간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종로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보건소에는 지금 화이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접종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만 화이자 백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화이자 백신 자체가 영하 75도라고 하는 곳에서 보관되어야만 하고 또 한 도즈에
압축되어 있는 농축 그 백신 원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식염수와 섞어가지고 5명 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 실험실 수준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센터에서 그것도 아주 능숙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영상과 뭐 이런 글들은 더 빨리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색치 말하는 우익 그 유튜버들과 우익의 그 특성이죠. 지금 이런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의혹들을 마구 부풀려냅니다. 네. 그래도 뭐 판사들이 잘 풀어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실제로 일부 그 우익 인사들은 그 불을 지르겠다, 폭파시키겠다 그러면서 전화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CCTV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아, 보건소예요. 네. 예, 마포보건소에 CCTV를 공개하라 이런 네네. 얘기를 했고 이 접종을 담당한 간호사 개인 정보를 털었어요. 아.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양심선을 하지 않으면은 뭐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들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서울 종로구청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것도 대구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대구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네. 대구경찰에 고발을 네. 했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우리 사회 같이 그 투명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이렇게 간호사는 무슨 죄입니까? 간호사의 개인 정보까지 다 파헤쳐서 지금 업무도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단 그 종로 보건소에서 배려를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업무에서 일단 배제한 다음에 조치를 취했고요. 네. 뭐 돈 없는 그 인신 공격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상의 어떤 컨텐츠로부터 차단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금 이제 이런 협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특히 게시글과 동영상에 대한 그 분석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는 일부 내용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질병관리청의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대변인은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네.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 대구 경찰청을 책임관소로 지정을 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 쪽에서 이런 그 게시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네네. 특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초 그 동영상 업로드한 사람은 누군지 적발이 됐나요?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4개의 동영상과 4개의 게시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 캡이 씌워져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문제 가림막 뒤로 가기 전에 이미 캡을 씌우는 장면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을 한 다른 유튜버들의 분석들이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KTV에서도 이 동영상들을 분석해서 바로 보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제 가림막 뒤에서 캡이 씌워져 있는 주사기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병을 들고 앞쪽으로 나옵니다. 네. 앞쪽으로 나온 이유는 기자들에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가림막 앞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분주를 해요. 그러니까 주사기 바늘을 캡을 뽑은 다음에 주사기 바늘을 그 약병 안에 꽂아 넣어서 약을 뽑아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바늘을 빼면서 바로 캡을 씌우는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가림막으로 갔을 때 그 캡이 씌워져 있는 주사기 윗부분이 노출되는 게 동영상에서 멈춤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밑에 소독 솜을 챙겨서 나오면 애초에 캡을 그때 씌웠기 때문에 가림막 뒤로 가기 전에 캡을 씌웠기 때문에 그 주사기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엄격한 대응 진행이 될 겁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과 불안은 국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고요. 이런 행위는 사실상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반국가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도요,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같이 허위 사실이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발언을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예,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이 믿지 않으려 한다. 이게 이 나라 불신의 풍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밀감 베스트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판입니다. 실제로 밀감 베스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범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특히나 그 예를 들면서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지만 정부는 그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다가 갖춰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늦어진 것이지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은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전 정부죠. 국정원이 사찰을 해서 개인을 갖다가 털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들 다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은 국정농단 때문에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까지도 마치 뭔가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도 나왔는데요. 아무리 선거 때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짜 뉴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을 선동하는 이 가짜 뉴스 제대로 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잇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